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야담 채널 개나리 야담입니다. 오늘은 조선 숙종 시절 양주목을 배경으로 펼쳐진 한 여인과 목수의 기막힌 인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파도처럼 거센 강물 위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마을의 운명을 바꾼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지요. 시작 전에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본 채널 운영에 많은 격려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양주목의 봄은 해마다 눈부셨지만 그의 봄은 유난히 이르고 화사했다. 산허리에 걸터앉아 있던 눈이 며칠 새 스르르 녹아내리더니 골짜기마다 모인 물이 거침없이 강으로 흘렀다. 강폭은 연해보다 넓었고 물결은 달려드는 준마처럼 성급하게 부서지며 달렸다. 강둑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물길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모래 물이 푹하구만. 발만 담가도 뼛속까지 얼 거야. 나루 빼도 못 띄우겠네. 건너다간 산채로 삼키겠어. 그들 틈에 28세의 총각 목수 강태윤이 서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이 패인 손, 단단히 다져진 가슴팍. 그는 양주목 안팎에서 다리와 집을 짓는 장인이자 이 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관아는 매년 나룻배로 충분하다며 다리 건립을 미뤘지만 태윤에겐 오래전부터 품어온 수건이 있었다. 장마에도 눈보라에도 아이와 노인이 두려움 없이 건널 수 있는 다리, 그것이 목수로서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그날 오후 태윤은 장터로 향했다. 목공에 쓸 새 톱과 먹줄을 사기 위해서였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한켠 누렇게 바랜 도포에 삿갓을 눌러쓴 노인이 태윤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스쳐 지나가려던 순간 노인이 저음으로 불렀다. 이봐, 도영, 잠시 내 말 좀 들어보지 않겠나? 태윤이 멈춰서자 노인은 그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손가락 마디로 턱, 이마, 관골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이마에 들물이 차오르는 상이네. 큰 물과 큰 인연이 있을 걸세. 그 인연이 한 번은 자네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또 한 번은 새 삶을 열어줄 테지. 태윤은 웃어 넘기려 했지만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강을 건너는 건 다리만이 아니야. 사람의 인생도 건너야 할 물길이 있지. 자네는 그 물길에서 혼자가 아닐 걸세.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다. 저 노인, 천리 밖에 운명도 마친다더군. 양반들도 몰래 찾아온다지 않나? 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큰 물과 새 삶이라는 말이 귀에 오래 남았다. 공구를 챙겨 돌아오던 길 강둑 맞은편에서 붉은 깃발이 펄럭였다. 허진월 행수다! 조선 3대 상단 중 하나인 허상단의 주인 30세인 허진월이 말을 타고 강둑을 따라오고 있었다. 행수마님, 물이 험합니다. 우회하시지요. 우회가 길을 만든다면 강은 애초에 필요 없었겠지.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둑 흙이 무너져 말이 발을 헛디뎠다. 여인의 몸이 허공에 떴고 화려한 치마자락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사람 살려! 군중이 외쳤지만 거센 물살 앞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줄 잡을 사람, 내 뒤로. 태윤이 허리띠를 풀어 먹줄을 묶고 장정들에게 맡겼다. 놓치면 둘 다 강에 삼킨다. 그는 맨발로 강둑을 박차 강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결이 허리를 감싸고 소용돌이가 몸을 미쳤지만 시선은 물속의 여인을 놓치지 않았다. 손목을 붙잡으며 외쳤다. 숨부터 쉬시오. 힘 빼고 물길 옆으로 몸을 트시오. 줄이 당겨지며 여인의 몸이 강둑으로 밀려올랐다. 태윤은 마지막 힘을 짜내 그녀의 허리를 떠밀었다. 강 위로 건져진 허진월은 젖은 옷을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다 고개를 들어 태윤을 보았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을 살리는 게지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으면 좋을까요? 아이와 노인도 장마에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시오.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다리를 놓겠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강물은 밤새 더 불어나 있었다. 버드나무 가지가 절반쯤 물에 잠겨 있었고 갈대숲은 바람 대신 물결에 흔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밭을 대신 강가로 몰려 나와 한참을 서성거렸다. 그들의 눈은 강 한가운데로 향해 있었다. 허상단의 붉은 깃발, 나무 상자를 옮기는 장정들,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 태윤의 단단한 어깨. 그는 상자 속에서 목재를 꺼내 결을 짚었다.
오래 산 홍송의 무늬는 반듯하고 절단면에서는 송진향이 은은히 피어올랐다. 이 나무라면 장마가 와도 버팁니다. 기둥은 이걸로 박아야겠소. 옆에서 돕던 장정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행수마님께서 직접 고르신 홍송입니다. 변방 장터에서도 귀한 물건이지요. 태윤은 짧게 웃었다. 눈이 좋은 분들이군. 그 순간 허진월이 말을 타고 강둑으로 왔다. 전날 자신을 집어삼키려던 강물 기억이 선명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있었다. 목수 어른, 이 강은 언제가 가장 사납소? 7월 장마 뒤입니다.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고 물결이 나무를 쪼갤 듯 세차지요. 그때도 버틸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장마에도 아이와 노인이 무사히 오갈 수 있는 길이어야 하오. 태윤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려면 기둥을 더 깊이 박고 강바닥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은 제가 되겠습니다. 양주목 근처 장정을 불러 모으지요. 다음날 아침 붉은 깃발 아래 수십 명의 장정이 강둑에 모였다. 새망치가 말뚝을 두드리는 둔탁한 울림, 톱이 나무를 가르는 바삭한 소리, 탑이 흙을 파는 거친 숨결이 강변을 가득 메웠다. 아이들은 물을 길어 나르고 부녀자들은 보리차와 떡을 날랐다. 웃음과 구령이 뒤섞인 소리 속에서 장정들의 어깨 힘줄이 더 굵게 솟았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달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해질 무렵 태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강물 위로 솟은 몇 개의 기둥을 바라봤다. 아직 길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그 기둥들의 그림자가 강을 가로질렀다. 그때 불현듯 장터에서 만난 관상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큰 물과 큰 인연, 한 번은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또 한 번은 새 삶을 열어줄 테지. 태윤은 무심코 강 건너편에 서 있는 허진호를 보았다. 그녀의 치맛자락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눈빛은 물살처럼 깊고 단단했다. 진월이 강둑에 올라와 태윤 옆에 섰다. 어제는 제 목숨을 살리셨지요. 하지만 오늘은 마을의 길을 살리고 계십니다. 강물은 해마다 불어나지만 사람 마음은 기회가 있을 때만 불지요.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진월은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모래더미와 다를 바 없소. 다리를 놓는다면 내 돈은 흐르는 물처럼 쓰이는 셈이지요. 태윤의 눈빛이 반짝였다. 흐르는 물은 결국 사람을 살립니다. 그날 밤 강가에는 달빛이 내려앉았다. 기둥마다 은빛이 덮이고 물결은 조용히 발목을 스쳤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달이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잇는 길이 단단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태윤의 가슴 한쪽에는 그 길 위에서 나란히 서 있는 허진월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다. 해가 뜨기도 전에 바람이 변했다. 습기 어린 바람이 강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뒤흔들고 먼 산 너머에서는 천둥이 낮게 울렸다. 전날까지만 해도 잔잔하던 강물은 하룻밤새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둥을 때리고 있었다. 태윤은 발목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기둥을 점검했다. 물결은 이미 평소보다 한 뼘 높아졌고 부서진 갈대와 나무 조각이 떠내려왔다. 멀리서 북소리처럼 둔탁한 쿵 소리가 들리더니 강 위로 떠내려온 통나무가 기둥에 부딪혔다. 기둥이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태윤 어른, 이러다 기둥이 빠집니다. 장정이 외쳤다. 태윤은 강가의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들 사이로 허진월의 붉은 치마가 보였다. 비를 맞아 어깨와 머리칼이 젖었는데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행수님, 이대로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물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 아닙니다. 오늘 버티지 못하면 다시 시작할 힘이 없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강을 가르며 하얀 빛을 터뜨렸다. 그 섬광 속에서 태윤은 진월의 눈빛을 보았다. 관상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큰 물과 큰 인연, 그날이 오면 내 심장은 물결보다 먼저 뛰리라. 비가 세차게 퍼붓는 가운데 태윤은 장정 몇 명을 불러 기둥 주위에 보강 목재를 들이밀었다. 물살이 허리를 때리고 발밑에 모래가 점점 쓸려나갔다. 한 장정이 미끄러지며 소리를 질렀다. 순간 진월이 치마폭을 걷어붙이고 강물 속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목 위로 진흙과 찬 물이 밀려들었지만 손끝은 곧바로 기둥을 붙잡았다. 이 손 놓지 마시오. 태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두 사람의 손이 기둥 위에서 잠시 포개졌다. 그 순간 강물은 아무리 바락해도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물 위로 커다란 나무 뿌리가 밀려왔다. 태윤이 그것을 피하려 몸을 숙였고 그 틈에 진월이 휘청거리며 허리까지 물에 잠겼다. 행수님, 태윤이 재빨리 그녀를 끌어올렸지만 이미 두 사람의 몸은 물에 젖어 들러붙었다. 숨소리가 가까워지고 눈빛이 강물 위에서 마주쳤다. 이마 위의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밤새 이어진 사투 끝에 새벽녘 비가 잦아들었다. 강물은 여전히 불어나 있었지만 기둥들은 버텼다. 진월은 젖은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강가에 앉았다. 태윤도 옆에 서서 숨을 고르며 강을 바라봤다. 이 다리가 완성되면 진월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다시 먼 길을 떠나겠지요. 태윤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도 이 길은 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멀리서 동이 트며 강물 위를 붉게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아슬하게 이어졌다. 장마비가 멎은 아침, 강물은 여전히 불어나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기둥들은 굳건히 서 있었다. 전날 밤 목숨을 걸고 붙잡은 널빤지는 제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이걸 정말 지켜냈구먼. 마을 이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기둥을 쓰다듬었다. 아이들이 강둑에 올라와 손을 흔들었고 부녀자들은 떡과 국을 들고 공사장으로 향했다. 허진월은 장정들에게 아침밥을 나누어 주며 빙긋 웃었지만 밤새 젖었던 어깨와 손가락은 아직 차가웠다. 태윤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 손을 붙잡았다. 행수님, 손이 얼음 같습니다. 잠시 불 옆에서. 괜찮소.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그 짧은 대답 속에 밤새 물결과 맞섰던 강인한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마을에는 다른 말도 돌았다. 행수마님이 밤중에 강물 속에서 목수와 함께 있었다더군. 둘이 손을 붙잡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부녀자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떤 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장정들 사이에서도 시선이 묘하게 변했다. 이 소문은 곧 장터까지 번졌다. 장터의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상인 하나가 말했다. 허상단 행수마님, 그 태윤이란 목수와 그러나 말을 잇기도 전에 주막 한쪽에서 노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끊었다. 다치고 싶지 않거든 다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양주목 장터에서 태윤을 처음 보았던 그 용한 관상가였다. 관상가는 조용히 태윤을 찾아와 강둑에서 마주 앉았다. 어제의 물살은 내 운명의 첫 번째 물결이었네. 태윤이 물었다.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있단 말씀이요? 그래. 그건 물이 아니라 사람일 걸세. 내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이든 누군가는 그것을 부수려 들 것이네. 그리고 그때 곁에 있는 사람이 내 평생을 바꿔놓을 걸세. 태윤은 말없이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진월이 장정들과 함께 기둥 사이에 새 널빤지를 얹고 있었다. 관상가의 말이 귓가에서 오래 울렸다. 물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이야. 며칠 뒤 공사 현장에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푸른 비단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말에서 내려 강둑을 살폈다. 그의 뒤에는 장정 서너 명과 집마차가 따라왔다. 그는 진월에게 다가가 웃었다. 오랜만이오, 허행수. 나는 남쪽 진천 상단의 박윤섭이오.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수군거렸다. 진월은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 먼 곳까지 무슨 일로? 그대가 다리를 놓는다는 소식을 들었소. 이 강은 무역길이 될 수 있소. 나와 손을 잡는다면 양주목부터 서쪽 변방까지 우리 상단이 모두 있게 되지. 태윤은 그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박윤섭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사업 제안 이상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진월은 공사장 옆의 작은 창고에서 태윤과 마주 앉았다. 태윤 어른, 내게 묻고 싶은 게 있소. 그 박윤섭이라는 자, 믿을 수 있습니까? 사업가로서는 유능합니다. 하지만 그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같을지는 모르겠군요. 그녀의 시선이 잠시 멀어졌다. 태윤은 묘한 불안을 느꼈다. 밖에서는 강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이 고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걸. 박윤섭은 강둑에 진마차를 세운 채 며칠째 마을에 머물렀다. 그는 공사 현장에 나와 장정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술을 나누었다. 그 넉넉한 인심은 곧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행수는 먼 곳 사람이라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박 상단주는 우리 곁에 오래 있을 거라네. 마을 어르신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태윤의 눈에는 그 웃음 뒤에 은근한 계산이 비쳤다. 진월은 여전히 공사에 힘을 쏟았지만 그녀 곁에는 이제 박윤섭이 함께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는 비싼 도면을 꺼내 보이며 다리를 더 크게, 더 넓게 짓자고 제안했다. 이 강은 더 많은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배도 오갈 수 있도록 말이지.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으나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배가 오가려면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미 세운 기둥도 뽑아야 하고 공사가 몇 달은 늘어질 겁니다. 길이 커지면 마을도 커집니다. 그게 나쁜 일입니까? 박윤섭의 말에 태윤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진호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눈을 피했다. 그날 밤 장정들 사이에 술자리가 벌어졌다. 박윤섭이 마련한 술과 안주였다. 우리 다리만 완성되면 이 강은 양주목의 젖줄이 될 거야. 그렇지. 박 상단주 같은 분이 계시니 든든하지. 태윤의 이름은 그 자리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태윤은 묵묵히 공구를 챙겨 창고로 돌아갔다. 그의 발걸음 아래 젖은 흙이 무겁게 꺼졌다. 다음 날 새벽 강변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그 안개 속에서 태윤은 그 관상가를 다시 만났다. 태윤이 기억하나? 내가 말한 두 번째 물결. 사람이라 하셨죠. 그래. 그 물결은 너를 끌어내릴 수도 있고 내가 그 위를 건너면 더 먼 곳으로 갈 수도 있네. 하지만 그 위에 서 있는 이는 한 사람뿐일 걸세. 그게 누굽니까? 관상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강물에 떠오른 새벽 햇살을 가리켰다. 저 물결의 빛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건 자네가 선택해야 하네. 며칠 뒤 공사장에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박윤섭은 장정들을 모아 기둥 간격을 넓히고 중간에 선착장을 두자고 주장했다. 태윤은 기둥 간격이 넓으면 장마에 약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사람들 앞에서 두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월이 나서서 갈등을 잠재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날 저녁 태윤은 홀로 강 위에 놓인 널빤지를 밟으며 기둥을 점검했다. 멀리 진월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다가와 말했다. 태윤 어른, 혹시 내가 박상단주와 손을 잡게 된다면 그때도 이 다리를 지켜줄 수 있겠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강물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가르듯 들렸다. 멀리서 불어온 바람이 물결 위에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그 파문이 어디로 번져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장마 전야의 하늘은 먹구름이 낮게 깔렸다. 다리 공사 현장에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윤섭이 사람들을 모아 기둥 간격을 넓히자고 다시 주장했다. 이 정도 간격이면 큰 배가 못 지나갑니다.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강신부의 기둥이 버티지 못한다 했소. 태윤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버티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돈이야 제가 됩니다. 돈으로도 못 사는 게 있습니다. 강물의 성질은 말로 바꾸는 게 아니오. 두 사람의 대화는 곧 논쟁이 되었고 장정들마저 의견이 갈렸다. 며칠 새 마을 분위기는 변했다. 박윤섭의 편에 선의들은 큰 다리가 마을을 부자로 만든다고 떠들었고 태윤의 편에 선의들은 안전이 먼저라며 반박했다. 허진월은 양쪽을 다독였지만 양쪽 모두 그녀를 상대편 편을 든다고 의심했다. 장터에서도 서로 말 섞기를 꺼리는 기류가 돌았다. 같은 마을 사람끼리도 시선을 피하며 길을 지나갔다. 그 즈음 장터에서 돌아온 안악이 전했다. 양주 장터 주막에 용하다는 관상쟁이가 묻고 있대요. 서울서도 찾아오는 사람이라더군요. 밤이 깊자 진월은 홀로 강가를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태윤의 경고와 박윤섭의 장밋빛 설계가 번갈아 맴돌았다. 이대로 가면 둘 다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리 기둥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물살이 나무를 때리는 둔탁한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결국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장터로 향했다. 장터 주막 안 짙은 회색 도포를 걸친 사내가 있었다. 세월에 다른 옷이었지만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그는 진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먼 길을 오셨군. 손에 물살이 배어 있소. 그녀는 무심코 손을 보았다. 어젯밤 기둥을 짚었던 탓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제 운명을 봐주실 수 있습니까? 관상가는 그녀의 눈매, 이마, 턱선을 차례로 살폈다. 물길은 한 번 갈라지면 다시 합쳐지기 어렵소. 하지만 갈라진 두 줄기가 같은 바다로 흐를 수도 있지. 그 바다는 어디입니까? 그건 그대가 어디로 발을 디디느냐에 달렸소. 바다는 넓지만 길을 잃으면 돌아오기 어렵소. 진월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관상가의 말은 짧았지만 깊게 마음에 남았다. 7월 초 비가 며칠째 내렸다. 강물은 두개 닿을 듯 불었고 널빤지가 물결에 덜컹거렸다. 태유는 기둥보강을 서둘렀으나 박윤서 편 장정들은 괜히 건드리다 더 약해진다며 거부했다. 공사는 절반에서 멈췄다. 사흘 뒤 또 폭우가 쏟아졌다. 기둥 하나가 기울자 태윤이 등불을 들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줄을 가져오시오. 밑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반만이 움직였다. 그때 진월이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줄을 움켜쥐었다. 누가 어느 편이든 상관없소. 오늘 무너지면 내일은 길도 마을도 없소. 그 한마디에 머뭇거리던 장정들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새벽녘 다리는 간신히 버텼다. 기둥 몇 개가 손상됐고 일정은 더 늦어졌다. 장맛비가 사흘 밤낮을 퍼부은 뒤 강은 이미 제방 위로 넘칠 듯 부풀어 있었다. 공사판은 진흙탕이 되었고 강신부의 기둥들이 거친 물살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태유는 밤새 기둥을 점검하며 버텼다. 그러나 손상된 몇 개의 기둥은 여차하면 쓰러질 모양이었다. 그때 박윤섭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닙니다. 기둥을 새로 박읍시다. 태윤이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오래 묵힌 앙금이 있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각자 장정을 이끌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허진월도 마을 안악들과 함께 줄을 끌고 돌을 날랐다. 비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거칠었지만 한 방향으로 모였다. 마치 강물의 두 갈래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듯했다. 사흘 후 비가 잦아들고 하늘이 열렸다. 강 위에는 반듯하게 선 새 기둥들과 단단한 널빤지가 이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 위를 걸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누구도 더는 누구 편이라 부르지 않았다. 다리의 중앙에 선 진월은 물결을 바라봤다. 그녀의 귀에 관상가의 말이 다시 울렸다. 물길은 한 번 갈라지면 다시 합쳐지기 어렵소. 하지만 갈라진 두 줄기가 같은 바다로 흐를 수도 있지. 그 바다가 무엇인지 이제 그녀는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마을, 사람, 그리고 마음을 잇는 길이었다. 태윤이 다가와 말했다. 이 다리는 모두의 길이 되었소. 진월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기에 무너질 수 없지요. 그날 저녁 석양이 다리를 붉게 물들였다. 강물은 잔잔히 흘렀고 사람들의 발자국이 다리를 채웠다. 양주목 마을에는 비로소 화해와 평화가 깃들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강물은 잔잔했다. 다리 위에는 장터로 오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태윤과 진월은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발걸음을 맞췄다. 지난 장마와 갈등, 화해와 협력의 시간들이 그들의 거리를 서서히 좁혀주었다. 태윤이 물었다. 행수님, 그날 왜 강물에 뛰어들었소? 위험한 줄 알면서. 진월은 잠시 강물 위를 바라보다 웃었다. 태윤 나으리가 지키려는 건 다리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길 위를 걷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만드는 사람까지. 그 말은 태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며칠 뒤 진월은 결심한 듯 태윤을 불렀다. 다리 중앙 붉은 노을이 비치는 곳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태윤 나으리, 제 마음은 오래전부터 한 곳을 향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허락한다면 제 남은 생을 함께 걸어주겠습니까? 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진월, 그대가 함께 걷자 하면
나는 어디든 길을 낼 것이고 그대가 걷자 하는 길이 곧 나의 길이요.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강물 위로 붉은 햇살이 반짝이며 두 사람을 감쌌다. 혼례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허진월 앞으로 인편으로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봉투는 오래된 닭종이에 곱게 쌓여 있었고 매듭끈에는 장터에서 보았던 관상가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진월은 가만히 매듭을 풀었다. 봉투 속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물길은 갈라져도 같은 바다로 흐를 수 있다. 그 바다에 다다를 때 두 그릇은 하나의 물이 된다. 평생 지켜야 할 도리는 세 가지다. 첫째, 의를 저버리지 말고. 둘째, 이익을 사람보다 앞세우지 말고. 셋째, 함께 선 길에서 등을 돌리지 말고. 끝짧지만 깊은 문장을 읽으며 진월은 미소를 지었다. 마침 방문을 연 태윤이 그녀 곁에 앉았다. 진월은 편지를 건네며 속삭였다. 우리 평생의 약속이 될 말이오. 태윤은 편지를 천천히 읽고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맑고 깊은 바다 반드시 지켜갑시다. 혼례날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세워진 다리 위에서 신랑과 신부를 맞이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강물 위까지 꽃잎과 붉은 비단이 흩날렸다. 태윤과 진월은 다리를 함께 건너며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그 다리는 이제 단순한 나무와 돌의 구조물이 아니라 마을의 마음과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는 상징이 되었다. 혼례 후 두 사람은 한양으로 이주했다. 그곳에는 진월이 운영하는 허상단의 객주 본거지가 있었다. 크고 화려한 객주 마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드나들었고 마차와 말 발굽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태윤은 몫으로서의 솜씨를 살려 상단의 창고와 점포를 튼튼하게 개보수했고 진월은 거래와 재정 운영을 맡았다.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 손발이 맞았다.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은 관상가의 편지를 서랍 깊숙이 간직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그 편지를 꺼내 함께 읽었다. 때로는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었지만 서로의 깊이를 살피고 기다리는 법을 잊지 않았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잠시 장사를 접고 양주목을 찾았다. 강가에 서자 세월 속에서도 당당히 버티고 있는 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기둥마다 물결이 남긴 은빛 자국이 반짝였다. 진월이 난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강물만 보였는데 지금은 그 너머의 길이 보입니다. 봄볕이 강 위를 부드럽게 감싸자 진월은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 다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고 관상가의 말처럼 같은 바다로 흐르게 했군요. 그들은 오래도록 강물의 흐름을 함께 바라봤다. 그 길의 끝에는 이제 서로의 삶이 있었고 그 삶은 여전히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